구렁덩덩 신선비 모두가 구렁이라 하니 나도. 아주 오래전 산과 들이 맞닿은 작은 마을에 세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얼굴도 곱고 말솜씨도 좋아 마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은 조금 달랐습니다. 눈에 띄게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남의 이야기를 오래 들어주고 힘든 사람을 보면 먼저 손을 내미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처녀였습니다. 어느 날 세 자매의 아버지가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산길 가운데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구렁이는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던 구렁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버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누구냐? 구렁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막내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아버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구렁이가 사람의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지만 구렁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아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무서운 마음에 집으로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딸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두 언니는 펄쩍 뛰었습니다. 구렁이에게 시집을 가라고요? 절대로 안 돼요. 하지만 막내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그 구렁이가 아버지를 해치지는 않았나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지는 않았다. 막내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시집 갈래요? 두 언니는 동생을 말렸지만 막내딸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막내딸은 사람이 아닌 구렁이와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막내딸은 남편을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주었고 말없이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어느 날 막내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저를 아내로 맞았나요? 구렁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말해드리겠습니다. 언제요? 당신이 저를 믿을 수 있게 되는 날에요. 그 말은 이상하게도 막내딸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가 지고 사람들이 잠든 밤이면 남편은 혼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막내딸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방 안에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 어느 날 밤 결국 참지 못한 막내딸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막내딸은 숨을 멈췄습니다. 커다란 구렁이가 천천히 몸을 움직이더니 허물을 벗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물 속에서 젊은 남자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막내딸은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때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셨군요. 막내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남자는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은 원래 사람이었지만 어린 시절 저주를 받아 구렁이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자신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막내딸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믿어드릴게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왜요? 사람들은 제가 구렁이라는 것만 보고 공격할 테니까요. 남자의 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구렁이와 사람이 같이 산다고? 저 여자가 홀린 게 틀림없어. 두 언니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당장 그 집에서 나와. 네가 왜 그런 괴물과 살아야 해? 막내딸은 처음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보이는 거하고 달라. 그러자 언니가 물었습니다. 너는 그 구렁이의 속을 다 알아? 막내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길을 지날 때마다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막내딸을 불쌍하게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남편을 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막내딸은 애써 참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말은 조금씩 마음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막내딸은 잠에서 깼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밤중에 몰래 나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막내딸은 조용히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남편은 마을 끝에 있는 한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피더니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남편은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막내딸은 그것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곡식 자루였습니다. 설마. 남편은 그것을 들고 어두운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막내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쌓아왔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나까지 속였던 걸까? 다음날 아침 마을에는 곡식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의 짓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두 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언니들은 막내딸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막내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지? 우리가 왜 처음부터 반대했는지. 막내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언니의 말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막내딸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당신을 믿어도 되는 사람인가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막내딸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젯밤에 당신을 봤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곡식을 가져갔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막내딸은 남편의 입에서 변명이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믿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막내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지금 당신에게는 변명으로 들릴 테니까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막내딸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편,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믿었던 사람, 그런데 자신이 직접 본 모습은 분명 의심스러웠습니다. 아침이 되면 집을 떠날 생각까지 했습니다. 다음 날 막내딸은 혼자 마을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한 집 앞에 우르르 모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굶고 있던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 집 앞에는 곡식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분간 이것으로 버티십시오. 막내딸은 쪽지를 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글씨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남편은 곡식을 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몰래 곡식을 가져간 그 집은 가난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밤마다 몰래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막내딸은 남편을 찾아 뛰어갔습니다. 남편은 산길 끝에 서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신을 의심했어요. 남편은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막내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는다고 말했는데 한순간 당신을 의심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막내딸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이 생겨도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막내딸은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선택할게요. 무슨 선택을 말입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막내딸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을 믿을게요. 그날 밤 남편은 막내딸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허물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왔는데도 남편의 모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막내딸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끝났습니다. 무엇이요? 저주가 풀렸습니다. 막내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마을에서 평범한 부부로 살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생각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전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구렁이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남편보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남을 속이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오히려 더 무서울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막내딸은 평생 한 가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한때 남편을 의심했다는 사실. 하지만 그 의심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대신 진실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떠나고 싶은 마음까지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다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어쩌면 진짜 믿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결혼 첫날 밤 사랑하는 사람이 구렁이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그리고 모두가 그 사람을 떠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끝까지 믿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차돌의 라디오 방송, 오늘도 천천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